그 여자가 웃는 걸 본 순간 저는 제가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열렸습니다. 차로 4시간을 달려도 마지막엔 비포장도로가 나왔고 휴대폰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는 마을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슬퍼서라기보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밤이 되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붙잡고 이상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엔 혼자 다니지 마라. 누가 불러도 뒤돌아보지 마라. 처음엔 촌스러운 미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그 말을 후회했습니다. 공중 화장실 앞에 흰 상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고 축 늘어진 손은 비정상적으로 창백했습니다. 저는 친척 중 한 명인가 싶어 말을 걸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인 입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 입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기미까지 찢어진 것처럼 길게 올라가 있었고 검게 젖은 이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작은 이모가 제 이름을 악에 받친 목소리로 부르며 뛰어왔습니다. 저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분명 거기 있던 여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이모는 제 손목을 붙잡은 채 거의 끌다시피 상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이모는 제게 뭘 봤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상복 입은 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모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눈 마주쳤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이모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까지 갑자기 조용해졌고 큰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던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마을엔 오래전부터 장례 때 따라붙는 귀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하나를 골라붙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운 약한 사람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따라온다고 했죠.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상가 안에만 들어가면 어디선가 젖은 흙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느낀다고 했지만 저는 분명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누군가 제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 두고 온 줄 알았습니다. 서울 집에 돌아온 첫날은 이상할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웠는데 정신을 잃듯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상한 소리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손톱으로 현관문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옆집 소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분명 제 현관문 바로 앞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안도하려던 순간 화면 맨 아래에 검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젖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 바로 아래에 얼굴을 들이밀고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터폰 스피커에서 아주 작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킥킥킥. 여자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을 긁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점점 잠을 못 자게 되자 회사에서도 실수가 늘어났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건 다른 사람도 그 여자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퇴사해서 야근하고 퇴근하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료 하나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너 여자친구 생겼냐? 저는 피곤해서 장난칠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묻자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뒤에 따라다니던데.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혼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까도 있었어? 머리 긴 여자. 너 바로 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사람들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뒤를 힐끔거리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제 옆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심지어 편의점 알바생은 계산하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결국 CCTV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여자를 봤다고 하는데 화면엔 저 혼자뿐이었죠. 저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잠들면 악몽을 꿨습니다. 검은 물 속에서 젖은 머리카락이 제 목을 감싸는 꿈, 그리고 꿈속에서 항상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왜 혼자 갔어? 처음엔 단순한 한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절대 들어선 안 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문 긁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날도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주 낮고 축축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쉰 채 이불 속에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 추워.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분명 문은 잠겨 있었는데 손잡이가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 순간 문틈 아래로 검은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냄새였습니다. 오래 썩은 강물 같은 냄새. 그리고 그 물 위로 젖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방 바로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킥킥, 킥킥킥. 마치 바로 귀 옆에서 웃는 것처럼요. 저는 결국 아침까지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벌벌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현관 앞을 확인했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문 전체에 손자국이 남아있었거든요. 검은 물에 젖은 손자국이 수십 개나.
저는 결국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진짜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작은 이모는 절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이미 산 사람 얼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 밑은 새까맣게 꺼져 있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창백해져 있었죠. 저는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걸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오래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15년 전 마을에 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맞아 죽을 만큼 학대받던 여자였는데 결국 어린 딸과 함께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딸만 발견됐고 여자는 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죠. 이후부터 장례 때마다 그 여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혼자 나온 젊은 남자에게 붙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너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버지가 그 여자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였죠.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그 여자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이모는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한다며 절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강이었습니다. 밤의 강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물결만 검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모는 절대 물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결국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자를 봤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처음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입이 찢어진 채 웃고 있었고 눈은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비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새하얀 손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강물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작은 이모가 비명을 지르며 절 붙잡았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목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5개의 검은 손가락 자국.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처음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저는 오래된 집안에 서 있었습니다. 누런 장판, 깨진 형광등, 술 냄새. 낯선 공간인데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엔 술병을 든 남자가 서 있었죠.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울고 있었고 어린 여자아이가 방문 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여자가 천천히 절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피범벅이었는데 분명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네가 대신 와. 그 말과 함께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뚝!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 어둠 속에서 두 눈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 짐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호텔도 가보고 친구 집도 가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거울 속에서 웃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CCTV에 잠깐씩 얼굴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분명 잠그고 나가는데 안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엔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은 제 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 천장에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미처럼. 목이 부러진 채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눈이 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혼자 안 가. 그 순간 방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뒤에서 축축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철법, 철법.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기억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환각 증상이라고 했죠. 가족들은 제가 헛것을 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제 집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바다가 된 방도 검은 손자국도 모두 없었던 일처럼 넘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이사를 갔습니다. 최대한 밝은 동네, 사람 많은 아파트로.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영상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침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제 방 안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죠. 그리고 영상 속 제 뒤편. 어둠 속에 젖은 머리카락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던 그 여자가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도망갈래?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제 방문 밖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문을 긁고 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문을 열면 그 여자가 서 있다는 걸.